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충전 인프라 확장 테슬라, 링크드인 등으로 인력 채용. 테슬라가 국내 전기차 충전기 시장과 인프라 영향력 확장을 위해 인력 확충에 나선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국내 전기차 시장을 공략 중이다. 테슬라는 전용 전기 충전고를 사용하는 탓에 일반 충전소 사용 시 제약이 있다. 테슬라는 최근 슈퍼차저 운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 신설에 나서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19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서울 등 국내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 담당 인력을 채용 중이다. 신규 인력은 테슬라의 고속 충전기 브랜드인 슈퍼차저 등의 서비스 지역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으며 테슬라는 공식 홈페이지 채용 사이트와 링크드인 등을 통해 구인 중이다. 테슬라는 슈퍼차저 신설을 원하는 부지 소유주의 신청을 받은 후 인프라를 확대하는 전략을 고수 중이다. 부지 소유주에게 슈퍼차저 설치로 인한 고객 방문 증가 등 효과를 제시한다.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위한 추가적인 부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시기다. 올해 테슬라는 꾸준히 국내 충전기 인프라 확장을 위해 투자와 인력 확보에 집중했다.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차량 수는 11,629대다. 전년 동기 7,000대쯤이 팔렸던 것을 고려하면 65% 증가했다. 테슬라는 판매량 증가에 비례해 늘어난 충전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월부터 충전 인프라 확보 담당 인력 이외에 충전소 설치 관련 경력 인력도 모집했다. 테슬라는 전용 전기차 충전고 규격을 사용한다. 국내 전기차 충전고는 리시코보 타입 1 어댑터여서 테슬라 차량 충전이 안 된다. 국내 테슬라 운전자 사이에서는 꾸준히 슈퍼차저 등 테슬라 충전 인프라에 조속한 확충 요구가 제기됐다. 테슬라 코리아는 4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슈퍼차저 사업 부지 물색에 나섰다. 테슬라 코리아는 홈페이지를 통해 부지 소유주의 신청을 받은 후 해당 지역이 적합 지역일 경우 접촉해 슈퍼차저를 건립했었다. 수도권으로 지역을 특정하고 테슬라에서 적극적인 사업자 확보에 나선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테슬라는 선정한 후보 부지를 대상으로 설치 적합성 등 타당성 조사에 나선 상태다. 8월 중순쯤 정식으로 슈퍼차저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축 작업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이뤄진다. 3분기로 예정된 수도권 내 슈퍼차저 개설 지역은 부천과 영등포 등 10곳쯤이다. 테슬라 코리아 관계자는 지난번 수도권 지역 대상 슈퍼차저 설립 공고 이후 특정 지역을 겨냥한 부지 사업자 모집 계획은 아직 없다며 DC 콤보 1 타입 충전기의 경우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출시 일자가 밀린 상태이나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아마존의 지원을 받으며 테슬라 대항마로 부상한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부품 공급망 문제로 제품 출시 일정을 연기했다. 리비안은 이달로 예정됐던 전기 픽업 트럭 아런티의 첫 배송 일정을 9월로 미뤘고 스포츠 유틸리티차 아런S의 인도 시기도 8월에서 가을로 미뤘다고 16일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RJ 스페린지 최고 경영자는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예상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생산시설과 장비 설치, 차량 부품 공급 등 모든 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폭스바겐, 포드, GM 등 자동차 업체들은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 사태로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리비안도 부품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출시 일정이 지연된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리비안은 테슬라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전기차 업체로 손꼽힌다. 리비안은 아마존과 포드의 투자를 유치했고 아마존의 배달용 전기차 10만 대를 공급하는 계약도 맺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공급망 문제로 전기차 출시 일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리비안은 여러 전기차 생산 라인을 동시에 가동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라면서 전기차 배송 마감일을 맞추는 것보다 지속적인 테스트와 품질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5G 통하는 아이폰 SE 내년 상반기 출시 전망. 홈버튼과 지문인식 센서를 갖춘 4인치 대보급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SE의 명맥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대만 IT 매체 디지타임스는 애플이 2022년 상반기 새로운 아이폰 SE 3세대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폰 SE 시리즈는 작고 가벼운 제품을 선호하는 아이폰 사용자를 위해 2016년 1세대가 2020년에는 2세대 제품이 출시됐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SE 3세대는 5G 칩셋과 애플 A14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장착한 소형 스마트폰이다. LTE 네트워크만 가능한 이전 세대와 달리 5G 네트워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대폭적인 성능 개선과 달리 외부 디자인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문인식 센서를 겸한 홈버튼과 4.7인치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쓰일 전망이다.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인 밍치고 역시 아이폰 SE 3세대 출시를 예상했다. 밍치고는 아이폰 SE 3세대에 대해 더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찾는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5G 폰이 될 것이라며 5G 시장에서 애플의 입지를 한층 강화시켜줄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아이폰 12 미니 출시 이후 제품 포지셔닝 면에서 아이폰 SE와 아이폰 12 미니가 서로 겹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때 아이폰 SE 시리즈 단종설이 유력하게 돌았다. 하지만 아이폰 12 미니가 판매 부진으로 올해 6월 생산 중단되면서 저가 소형 아이폰 제품으로 아이폰 SE 3세대가 다시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평이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대만 TSMC 4반도체 시장 장악 야욕 5나노, 28나노 공정 자동차에 올인. 글로벌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가 자동차 반도체 시장 장악에 나선다. 기존 5나노미터 공정을 개선한 M5A 공정을 자율주행과 디지털 콕핏을 위한 반도체에 모두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자동차용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주로 만드는 28나노미터 공정 등에도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19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TSMC는 새로 도입하는 M5A 공정으로 자율주행의 전초라고 할 수 있는 첨단용 전자 보조 시스템용 반도체와 인포테인먼트나 디지털 콕핏 등에 필요한 전장용 반도체만 만들기로 했다. 내년 3분기 양산을 노리고 있다. M5A 공정은 5나노미터 공정의 개선판으로 현재 TSMC의 주력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7나노미터 공정과 비교해 성능은 최대 20%, 전력 효율은 40% 높다. 대량 데이터의 연산 처리가 중요한 자율주행용 반도체에는 매우 적합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TSMC M5A 공정의 가장 큰 고객사로는 테슬라와 애플이 언급되고 있다. 현재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5나노미터 공정 자율주행차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같은 칩을 TSMC에서도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테슬라는 삼성전자의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 팹에서 FSD 칩인 AP3.0을 만든다. 현재 판매 중인 대부분의 제품에 이 칩이 들어간다. 삼성 익시노스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여기에 테슬라는 TSMC 7나노미터 공정으로 자체 설계한 2세대 칩 AP4.0을 지난해 4분기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2000장 시범 생산했다. 해당 칩의 본격적인 양산은 올해 4분기쯤이라는 예상이 있다.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면 자율주행용 칩은 TSMC가 만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TSMC가 지난해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함께 하이브리드카, 컨버터와 고속 충전기에 사용할 지러갈륨 기술을 개발한 건 역시 애플카와 관련이 있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TSMC는 대부분의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하는 28나노미터 공정의 캐파도 확대하려고 한다. 이미 지난 4월 이사회를 통해 중국 난징 팹의 28나노미터 증설을 위한 3조 3천억 원 투자 계획을 승인했다. TSMC는 이 증설로 월 4만 장의 웨이퍼를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 투자 소식입니다. 쿠팡, 글로벌 3자 물류 구축 나선다. 해외 사업 초석 마련. 쿠팡이 글로벌 로켓 배송에 나설 전망이다. 글로벌 3자 물류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해외 진출에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글로벌 3PL 사업 진출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3PL은 고객 기업의 배송, 보관, 유통, 가공 등 2가지 이상 물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쿠팡은 관련 서비스를 위해 최근 쿠팡 글로벌 풀필먼트, 쿠팡 글로벌 서비시즈, CGF, CGF 라이트 등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쿠팡은 최근 해외 진출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쿠팡 이사회 의장과 등기이사에서 사임했다. 쿠팡 미국 법인인 쿠팡 INC의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직에만 전념해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후 쿠팡은 일본과 싱가포르에 각각 법인을 설립하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만과 말레이시아 진출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과 이달 초에는 일본과 대만 일부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도입하고 나섰으며 이후 적용 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강자로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풀필먼트 센터가 꼽힌다. 풀필먼트 센터는 상품의 입고부터 분류, 배송, 재고 관리를 일괄적으로 손쉽게 처리한다는 점에서 일반 물류창과는 차별화된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 경쟁력이 빠른 배송으로 요약되고 있는 만큼 풀필먼트 센터는 빠른 배송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다. 쿠팡이 상품의 주문부터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던 것도 풀필먼트 센터가 있기에 가능했다. 해외 사업 진출을 꾀하고 있는 쿠팡은 글로벌 3PL 사업을 계기로 본격적인 확장의 초석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쿠팡은 밀집형 도시에 특화된 자사의 배송 전략이 동남아 시장에서 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3PL 사업으로 마련한 배송 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와 비슷한 전략의 사업 모델을 현지에서 내보일 전망이다. 더불어 쿠팡은 물류 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물류 컨설팅 업체 암스트롱 앤 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글로벌 3PL 시장 규모는 9조 3천억 달러 이상으로 글로벌 GDP의 10.7%를 차지한다. 특히 지역별로는 아시아 태평양의 3PL 시장 규모가 북미나 유럽을 가장 압도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글로벌 3PL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올 초 택배 사업자 자격을 재취득하며 국내에서 3PL 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자사가 보유한 풀필먼트 서비스를 입점업체에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 이는 아마존의 3PL 사업과도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쿠팡은 이를 글로벌로 확장할 계획이다. 더불어 3PL 확장을 통해 해외 직접 구매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올해 들어 로켓 직구 사업 권역을 기존 미국에 이어 중국으로 확대했다. 중국 현지 상품 직소싱을 위한 쿠팡상해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물류 거점도 확보해 중국 상품을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쿠팡은 내부적으로 글로벌 3PL 진출 이후 3분기 중으로 현지 물류 거점을 모두 쿠팡 글로벌 풀필먼트가 흡수하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의 향후 성패는 결국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내는가에 달렸다며 쿠팡이 3PL 사업을 이커머스 흑적자를 메워줄 확실한 캐시카우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상표권 확보 차원에서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며 상표권 출원이 곧 사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